민주당이 올라탈 비례정당의 이름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구성한 범여권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의 비례정당 노름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빛이 발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독지 들어봅니다. 오늘 시민을 위하여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연합비례정당이 성사되었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6개의 정당은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 집회에 참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 선거 지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렇게 이념 문제라든가 이런 좀 소모적인 논쟁이 유발되는 것을 저희는 굳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이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만들어진 거죠? 네, 애당초부터 아마 마음속에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민주당의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돼서는 아마 그 친여 성향의 원내 교섭단체를 하나 구성하는 게 목표일 것 같고, 그래야지만 그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돼서 우위를 점하거든요. 그리고 일당을 통해서 국회의장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법령 처리 부분에 있어서 좀 두 가지 부분이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그 당을 창당한 것 같고요.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또 열린민주당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당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까. 사실은 하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더불어시민당의 여러 가지 소수 정당을 들이시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봉쇄 조항이 있어요. 3% 이상 얻지 못하면 사실 원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내 세력을 확보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극단적인 세력은 또 배제하거나 반사회적 세력은 배제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그런 공직선거법상 제한 조건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2%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퍼센테이지를 가늠할 수 없는 정당을 그런 이념적 지표를 갖고 있는 정당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여당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법적으로 말이죠. 나중에 혹시 비례정당하고 합당을 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례정당 이번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셀프 제명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명 사유가 있어 징계 차원에서 제명하는 건 괜찮은데 셀프 제명을 통해서 당적을 옮기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합당을 통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정당 해산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민주당이 상당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곳은 민생당이었습니다. 몸싸움까지 있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희는 오늘 사인의 우리 최고위원이 당헌 제38조에 의해서 재적연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하고 요구한다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이걸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원청 보여주시라! 자, 일어나서 기자회견을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선거제 개혁했습니까? 의사 없는 탈공이 말도 안 됩니다. 선거연합에 참여한다라는 의사를 정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연합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민주당 참여 반대한다. 반대한다. 자, 김두수 평론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참여하기로 한 거죠. 민생당이 저랬던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지지 기반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생당은 새 정당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 그러니까 그 호남계 이분들은 민주당과 사실상 같은
이념이나 지향을 예, 가지고 예. 있으나 민주당의 운영이 엉망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로는 예. 내가 다른 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친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서적 자기 유권자에게 이런 정서적인 게 필요했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계열은 그것보다는 비례대표 쪽을 통해서 진출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예. 그것의 충돌 과정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민생당과 민주당과 과거 4+1을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선거연합을 구성해도 되는데 저렇게 무리하게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가려고 하는 것은 그 기반의 차이에서 예.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무튼 비례정당 때문에 이렇게 논란 겪은 거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20대 국회 참 끝까지 시끄럽습니다.